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한신시험에서 지금 17년째 이 지역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한신시 보건자로 있고 고3 수험생들 수능 전문 강사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17년 18년 동안 이 지역 아이들 강의를 하면서 느낀 바 이 지역 학생들의 성향이라든가 또 이 지역의 패턴, 또 이 지역 고등학교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교육과정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수학이 꼭 굉장히 크게 바뀌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까지도 같이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날씨가 되게 많이 더운데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주실까 걱정도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날씨를 끌고 오셨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좋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양을 좀 많이 사놨습니다. 근데 절대 시간이 길게 잡아오지 않도록 빠르게 좋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주변 고등학교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수학은 타 과목들과 좀 다른 성향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별 수업이라든가 학교별 특징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수학은 무조건 난이도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생은 919 다니는데 어떻게 우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희 애는 목동고 다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학교의 출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동일해서 그래요. 수학은 어느 학교나 중간고사 범위가 똑같아요. 교과서도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하느냐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지, 범위가 다르지 않고 부교재가 다르지 않고 교과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 출제가 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지역 고등학교들 전체에 대해서 학교별 내신 난이도를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럼 어머니들께서는 이 난이도를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현재 수학 실력 상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고등학교에 보내는 게 가장 적합하겠구나 라는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5개 레벨로 쪼개봤어요. 5개 레벨로 학교들을. 그런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린 말씀은 5레벨이 가장 쉽고 1레벨이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인데요. 5레벨이 쉽다고 해서 엄청 쉽구나, 그냥 시험 보면 100명이 100점 나온 고등학교, 그런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니까 이 주변 고등학교들의 내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레벨 4보다 레벨 5가 조금 더 쉬워요 라는 뜻인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민망하다고 제가 5레벨에 학교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밖에. 신서고가 아직까지는 이 주변 고등학교 중에 가장 쉬운 학교입니다. 왜냐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저 학교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신 난이도가 많이 쉬운 고등학교다.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들 뒤에 어머니 보이시나요? 너무 기다려요. 안 보이시나요? 읽어드릴까요? 여기서 금옥로고랑 고척고 같은 경우는요, 금옥로고랑 고척고는 제가 작년에 설명할 때는 레벨 5에 넣어놨었어요. 레벨 5에 고척이랑 금옥로 레벨 5에 넣어놨었는데 올해 설명을 하면서 제가 레벨 4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 두 고등학교가 시험을 점점 어렵게 내보는 추세예요. 그러다가 올해 대신에 상당히 많이 어렵게 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벨을 지금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레벨 4, 5는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면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레벨 4, 5 고등학교는 우리 애가 중등부 때 선행을 아직 많이 하지 못했다. 선행을 가볍게 했거나 아직 선행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수학을 처음 시작하건 두 번째 시작하건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한 엉덩임이 좋다. 그러면 충분히 1, 2등급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고등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고등학교가 레벨 4, 5예요. 그러면 이제 레벨 3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이게 레벨 3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고등학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고등학교가 레벨 3 고등학교고, 제가 레벨 2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레벨 2랑 3도 바꿔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가 레벨 2 고등학교입니다. 레벨 2와 레벨 3은 기본적인 성향은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성향은 이거예요. 일반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요. 무조건 모의고사 기반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출제를 하지 않고 역대 수능이라든가 각종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하여 출제를 하는데, 그게 뭐 최근 모의고사를 변형하는 것도 아니고 2000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1998년도 거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변형하여 출제를 하는 걸 기본 골자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행이 되어 있고 많은 심화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신 따기가 정말 힘든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2라든가 레벨 3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학부모님께서는 뭘 꼭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이미 중등부에서 충분한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고등부에 올라와서 그 진도를 이어가는 상태로 이제 심화를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다. 그러면 레벨 2와 레벨 3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 4, 5와 레벨 2, 3의 극명한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중간고사 볼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기초부터 다져서 심화로 올라가기에는 한정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심화만 하면 된다. 레벨 2, 3. 우리는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심화까지 넘어가야 되는 현재의 상태를 갖고 있다. 지금 아직 선행이 많이 안 되어 있다. 레벨 4, 5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는 선행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지금 요 근처에 여기를 무조건 보내야지,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레벨로 보여드렸을 때 참고하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1 고등학교가 남았는데 어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서구 목동. 강서구 목동고는 주변 일간 도는 말들도 많이 주셨겠지만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내신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워도 어차피 상대평가다 라는 기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교들은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우면 기말고사 좀 쉽게 내서 평균을 맞춘다든가 등급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타협점들을 갖고 있는데, 목동고랑 강서구는 어려워도 어차피 그 중간고사 있고 꼴등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는 수능을 기반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뭐냐면 어차피 수능 시험은 어려운 거니까 우리 내신도 어렵게 돼야 내가 그게 무슨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게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출제하는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서구 목동고에도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차이도 있겠지만 미세한 차이는, 목동고등학교는 내신 대비를 위한 프린트가 학교에서 제공됩니다. 근데 그 프린트가 보통 60문제 정도 수준으로 프린트가 나오는데, 그 프린트가 당연히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고 약 50% 정도를 변형을 하여 출제를 하는데, 그 변형의 중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변형이야? 새로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60문제를 달달달 필기과정을 외워서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고 한들 맞출 수가 없어요. 대신 비련만 나와요. 어디서 봤는데. 이거 제일 위험한 거, 시간만 잡아먹는 거 분명히 다 봤는데 요걸로 시험이 쓴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린트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얘기지, 프린트를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좀 보신 상태에서 아직 지금 확정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감안하셔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넘겨도 될까요? 네. 이제는 요 얘기를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수학교육과정이 바뀌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당장했을 고1 바뀌는 부분이에요. 근데 고1 바뀌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1 수학에서의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고1 수학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고 솔직히 무방합니다. 대신에 고2 수학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좀 이따가 우리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내신 변화, 내신이 등급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수학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절대평가니 상대평가니 이런 말씀들을 쭉 한번 해주시는데 또 수능의 변화, 수능 선택 과목 제도가 사라져버린 부분 원래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라져버린 부분들 이런 부분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이지 고1 수학 교육과정의 변화 자체는 크게는 없습니다. 원래 수학이라는 게 뭐 어떤 과목이 추가가 된다거나 있는 과목이 빠진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위치만 바뀌어요. 위치만 바뀌어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고등수학 상하가 현재 교육과정인데 이름이 공동수학 1학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쪽 바뀝니다. 큰 과목들만 보시면 고등수학 상 1, 2가 거의 그대로 있죠. 안 바뀌었다는 얘기고 고등수학 하 1, 2도 수학 2, 1, 2의 그대로 2, 3의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도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건 얘하고 얘 위치 요거 위치가 3, 3번 두 개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공수학 상 마지막 단원과 하 마지막 단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새로운 추가 단원 하나가요. 그런데 요 추가 단원, 학렬이라는 단원은 없던 게 신설된 게 아니고 약 10년 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단원이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강의를 워낙 오래 해가지고 강의 24년 되니까 저도 수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라졌다가 다시 안 갔어요.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단원이 늘어났으니까 공부에 양적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강의를 뛰는 일선 강사로서 느낄 때에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단원이 늘어나도 이게 나아요. 왜냐면요. 이제 이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현재 교육과정인데 고등수학 상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요 단원이 엄청나게 큰 단원이에요. 제가 이 두 단원을 비교를 해드리면 요 대단원 하나가 얘 3번 단원 하나하고 양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얘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1학기 때 얘를 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1학기 때 시험을 직선의 방식 요 정도까지만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3, 4번은 2학기로 보통 넘겨버려요. 그래야 결국 1, 2학기 양이 맞아요. 그 정도로 고등수학 상 양이 워낙 많아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직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 많은 걸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쪽은 양이 많지 않아서 이쪽 양이 많지 않아서 이거 두 단원을 받아가더라도 한 학기 동안 처리하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원을 넘겨주고 양 적은 단원을 가지고 오는데 이러면 여기 양이 너무 적어지거든요. 4번 행렬을 여기다가 붙여도 현재 양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한 학기 공부 부담감은 더 줄어든 형태가 되기는 하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이 추가됐으니까 공부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구나, 더 많이 수학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요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요게 바뀐 게 실은 아이들 공부하는 성향과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건 좀 이따가 설명 들어보실 등급제의 변화, 등급제의 변화라든가 수능 선택 과목의 변화, 그리고 상대평가 절대평가에 대한 변화,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설명이 중복될 것 같아서 저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요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아시다시피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계가 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의 연계인지를 우리 학생들께서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부에 있다가 나이를 먹었으니 고등부로 가나 보다 이게 아니고, 아니면 저기 대전을 받았으니까 저거는 가나 보다 이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중등부 생들과 고등부 생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다양하시다시피 우리 학부모들의 학생들, 자녀들의 공부적, 수학적 성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중등부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워낙 아이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또 지금 한창 수학에 대한 지식이 자리 잡는 시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수학적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들은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아이의 수학적 장단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 아이가 수학적 문제 이해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중등생들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죠. 수학적 경험별 파트별 전반적,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방정식은 잘하는데 도형은 약해, 함수는 잘하는데 경우에서 순열 조합 확률은 못해. 이런 디테일한 파트별 전반 정도 가장 잘하는 분들은 우리 중등부생들이세요. 심지어 아이들 공부 성향까지도 그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접하는 파트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처음 접하는 파트를 곱씹어 이해하는 성향이라 조금 커요. 그런데 한 번 알면 확실해. 이런 성향이 아닌지,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바로바로 받아는 분인데 그런 아이들 공통점이 있죠. 엄청 잘 나오네. 그래가지고 잘 까먹어. 이런 성향이 아닌지, 그런 모든 디테일한 성향들까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 중등부생들. 저희는 그 부분의 동생들을 보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반복 학습이 아니라 한 번 볼 때 깊이 있게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라이트하게 여러 번 반복시켜주는 게 맞는 성향이 아닌지, 이 모든 걸 동생들을 봐서 그에 맞춰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진행합니다. 더 중요한 건 2번인데요. 레벨과 진도도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학교 설명드릴 때에도 학교별 특징을 설명드린 게 아니고 난이도별 특징을 설명드렸잖아요. 수학은 그만큼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레벨에 맞는 문제와 레벨에 맞는 교육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한 장의 레벨 테스트만 가지고 아이들 레벨을 평가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가 방정식을 잘하는데 함수를 못해. 근데 레벨 테스트는 방정식만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다 맞아가지고. 근데 함수를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레벨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레벨도요, 중등생들께서 이미 여러 번 가르치고 반복한 그 레벨을 이어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부 레벨과 고등부 레벨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도예요. 뭐냐면 중등부 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특강과 정규 수업을 통해서 선행 학습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 학습도요, 이게 있어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고등수학 4는 한 번 갔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트하게 한번 보고, 중간 라인으로 한번 보고, 깊이 있는 과정을 한번 더 보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 나는 한 번 봤어, 두 번 봤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진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선행학습도 하고 다양한 진도를 나가고 있을 텐데 저희는 그 진도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뭐냐면 진도 결정을 중등부생들과 함께 해요. 우리 이 반 아이들은 3을 2번 봤는데 가볍게 봤고 지금 심화를 방금 끝났다. 근데 하는 라이트하게 봤으니까 하의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규 수업 시간 때 하 심화 과정을 깔아주시고 공서 3을 까놓으면 안 되니 심화 문풀 수업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진도들을 저희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중등부 때 쌓아놨던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고등부로 넘어갈 수 있게끔 반을 조성하고 만들어놓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마 당연히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계되어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 레벨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등부에 깔려있는 반의 레벨입니다. 반의 레벨을 받고 그게 고등부로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반명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반들이 레벨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재가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고등부에 올라와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팀 카리페디엠이라는 팀의 팀장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 중에 있고 총 저를 포함한 5분의 강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어느 학원을 선택하시건 가장 중요한 건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자체 교재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수학부터는 강사들의 시선과 강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 파트별 해석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의 노하우가 얼마나 지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주교재가 잘 나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자체 교재만을 사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교재는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는 교재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필기에 대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필기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이미 손을 쓰고 필기를 해놓은 교재도 저희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같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체 교재, 주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내신 대비 규제 역시도 저희는 자체 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 문제집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 규제는 시퀀스에서 보셨을 난이도별로 책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쉬운 고등학교요, 어려운 고등학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요 근처 4개 두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다 모아다가 난이도별, 단원별, 문제 유형별로 쪼개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4개 두 근처 고등학교의 모든 기출 문제는 다 보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첨사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저희는 일주일에 2번씩의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의 테스트, 수업 외적으로 2번씩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한두 번의 학습 완성도를 체크하는 전문한 서술형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답은 내는데 쓰는 게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엄청나게 큰 강점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한 서술형 테스트로서 아이들의 학습 실력을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출 테스트.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변 고등학교들의 실제 중간고사 시험지를 갖다 놓고 50분 동안 시간 딱 재고 5회분까지 기기까지, 서술형 기기까지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5분 계시는데 5분 조교 선생님들께서 서술형 채점까지 다 합니다. 부분 점수까지 가는 거예요. 아, 현재 이 아이가 요 고등학교를 가면 요 점수대가 나오겠다. 그다음에 어떤 정도가 나오겠다. 이거를 매주 체크합니다. 매주 체크해서 아이들의 현재 위치 파악과 실력 향상을 도와오자 하는 그런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의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테스트입니다. 왼쪽이 아이들이 보는 기출 테스트, 특정 고등학교의 시험지고요. 그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행글씨와 해설지를 다 쓰거든요. 이걸 아이들이 역시나 또 배부를 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게끔 미리 저희가 해설지까지도 송구시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걸로 밑에 공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파워풀하게 주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내신 대비 교재도 자치 교재로 파워풀하게 내신 대비를 하고 매주 2번씩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꼼짝없이 같이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모든 강의는 당연히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네이버 밴더, 네이버 카페 업로드가 되어서 모든 강의를 다시 보기할 수 있고 다시 보기를 함으로써 복습을 하는 효과를 우리가 낼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트 발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현재 아이들의 공부 상태를 매일매일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유선 상담을 통해서 매일 지각 다녀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웅 선생님 나오셔서 그 다음 또 모신 분이나 해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